2022년 3월 20대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불거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불법 대출 수사 무마 의혹. 검사 시절 윤 후보가 성남 대장동 개발에 종잣돈이 된 걸로 알려진 1,100억 원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에 봐줬다는 제보가 한 매체에 보도된 겁니다. 민간 사업자 김만배 씨의 육성 녹취가 공개됐고 MBC 등 일부 언론들이 인용 보도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여 년 전 대장동 관련 불법 대출 정황을 포착하고도 사건을 덮었다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육성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1년 반 뒤인 2023년 9월 김만배 씨의 당시 육성을 둘러싼 이른바 허위 인터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대한 결과를 낳았다며 MBC에 역대 최고 과징금인 4,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MBC는 징계를 확정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MBC가 진실을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국민적 관심사를 전달했을 뿐 녹취가 왜곡되지 않았다고 하거나 의혹 자체를 사실로 확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MBC가 대화 당사자 등에게 녹취 파일 전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진위 확인 때까지 보도를 유보하는 게 당연했다는 류일임 방심위원장의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진위가 거의 확실하게 확인된 경우에만 인용 보도가 가능하다면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판결문 검토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뉴스타파와 일부 언론사들의 이른바 김만배 녹취 보도 1년 반 만인 재작년 9월. 검찰은 김 씨의 인터뷰 파일을 제보한 신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집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가짜 뉴스였다는 겁니다. 정부와 여당은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향해 일제히 포문을 열었습니다. 언론으로서는 절대 피해야 할 경마식 보도의 전형입니다. 이것을 악용해서 저지른 범죄, 지능범죄다. 대선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 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성토가 잇따른 당일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이 언론사들을 징계해달라는 민원이 밀려들었습니다. 신청서에 오타까지 똑같은 판박이 민원들. 류일임 방심위원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청부민원 의혹의 서막이었습니다. 이튿날에는 용산도 가세했습니다.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고 규정한 대통령실은 특히 MBC를 겨냥해 가짜뉴스를 집중적으로 실어나른 매체라며 기획된 정치 공작에 대형 스피커 역할을 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방심위가 긴급 심의에 착수하고 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하며 속도전에 나서자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10여 명을 투입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국민의힘은 MBC 등 방송사 기자 6명을 고발한 데 이어 진상조사단도 띄웠습니다. 국민주권 찬탈 시도이자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기도로서 사형에 처해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입니다. 때마침 취임한 류일임 방심위원장은 가짜뉴스 척결을 위해 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후 방심위는 MBC 등 방송사 4곳에 과징금 1억 4천만 원이란 최고 수위의 법정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류 위원장 취임 이후 방심위에 제기된 행정소송은 모두 30건. 법원은 이들 사건에 대해 모두 징계 효력의 집행을 정지시켰고 본안소송 1심이 끝난 8건에서도 모두 방송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재작년 9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이 폭주했습니다. 정부의 비판적 보도를 자주 했던 언론사들이 집중 표적이었습니다. 심의 결과 MBC 등 여러 방송사에 각각 수천만 원대 과징금이 부과되는 이례적 중징계가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민원인들이
류일임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란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초유의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류 위원장은 민원인 명단을 보고조차 받은 일이 없다고 했고 방심위 간부들도 거들기 바빴습니다. 류일임 위원장의 동생과 등등이 해당 심의 넣은 거 알고 있었죠? 등등까지는 모르고 그렇게 이제 보고 문서를 제가 받았는데 그게 민원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께 보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고 사실을 부인해왔던 이 간부는 오늘 국회에 출석해 기존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민원인 중에 류 위원장의 쌍둥이 동생이 들어있다는 걸 직접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류일임에게 보고하러 갔다는 여러 정황이 있고 보고하러 갔죠? 류일임 위원장에게 보고했습니까? 네, 보고했습니다. 당시 류 위원장으로부터 잘 찾아냈다는 칭찬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보고하러 갔다 와서 위원장이 잘 찾았다고 극찬했다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허위 진술을 한 뒤 류일임 위원장에게서 잘 챙겨주겠다는 말을 들었던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권익위 조사에서 류일임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뒤 장경식 단장에게 류일임 위원장이 고맙다, 잘 챙겨주겠다라고 두 차례 말한 일은 있습니까? 네, 미안하다 이런 말씀도 같이 하셨습니다. 진술을 스스로 바꾼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양심의 가책과 심적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실은 있는 사실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겠다 싶었고요. 류 위원장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언급할 수 없다며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오전 중 방심위 사무실을 나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민주당은 대선 공작 진상규명 협조하라.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앞으로 일주일간 여론전에 나서겠다며 총력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의혹을 사형에 처할 국가 반역죄라고 연이어 강조하고 있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은 1급 살인죄까지 비유하며 극한 발언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승만 정권 시절 3.15 부정선거 주범이 사형에 처해졌다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1급 살인죄는 과실치사죄와는 천양지차로 구별되는 악질 범죄로서 극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허위 인터뷰 의혹의 배후에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이 있다고 공세를 확장했습니다. 역대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 세력이 대선 때마다 습관처럼 저질렀던 대선 공작의 재현입니다. 하지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지나친 억측이라는 주장도 당 안에서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민당의 배후설이다. 이제 좀 너무 나가 보인 거고요. 수사를 지켜본 후에 그런 사실이 드러날 때 얘기해도 된다. 이준석 전 대표도 아직 증거로 드러난 것이 없다며 구체적인 게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언론을 협박해 침묵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냐며 특히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의 언론 옥죄기가 빨라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인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다고 협박하려는 속셈입니까? 정권의 칼춤이 두려워 언론이 침묵하는 나라를 만들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하겠다며 내일 해당 상임위 전체 회의를 소집했지만 민주당은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파행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구승리입니다.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회 허위 녹취 의혹을 중대 국기문란으로 규정한 국민의힘. 정, 경, 검, 은 사자 유착에 의한 국민 주권 찬탈 시도이자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기도로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입니다. 여당은 김만배, 신학림 씨 외에 취재기자 6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녹취를 최초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 1명, 이를 인용 보도한 MBC 기자 4명, 유사한 취지의 내용을 먼저 보도한 JTBC 전 기자 1명입니다.
JTBC는 지난해 2월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와 관련해 당시 중요한 진술이 누락된 점이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MBC는 지난해 3월 뉴스타파 방송 이튿날 뉴스데스크를 통해 관련 소식을 리포트 4개로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녹취 내용 가운데 윤석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관한 대목을 각각 추려서 2개 리포트로 전했고 박영수 전 특검과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를 다룬 해설 리포트, 그리고 녹취를 둘러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을 전한 리포트였습니다. 국민의힘은 MBC가 이를 집중 보도한 걸 문제 삼으며 진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공방기사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개를 묶어서 하나로 봐야죠.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를 하나로 보고 공정하냐 안 하냐, 왜곡이냐 아니냐. 당일 1개의 리포트로 보도한 KBS 기자에 대해서는 반론 반영이 충분했는지를 따져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체 진상조사단을 발족하고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언론사 간부들과 보도에 관여한 데스크들도 추가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판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총선용 언론 장악을 위해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낙인 찍을 작정이냐며 언론 탄압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는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